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F4U 강사 이혜숙입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보상 플랜 궁금하시죠? 네, 레버리지 보상 플랜 하기 앞서 또 제가 어떻게 유산화를 만났는지 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왼쪽에 개구리 밤님 보이시나요? 이따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저는요, 저의 전직은 아이들과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놀이 수업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온도차 비염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채기와 콧물이 나니까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까 해서 일찌감치 병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온도차 비염 알러지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 생활을 늘 하는데 오히려 더 다른 알러지가 생기고 또 대성포진도 생기고 또 면역력 저하로 방광염까지 생기면서 제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참 밉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는 약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려서 제가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간단하세요. 운동하세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대안은 없나요? 했더니 면역력 높여보세요. 어떤 특별한 대안을 얘기해 주지는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전통의학인 홍삼 또는 한약 또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비타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건강을 염두에 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출산율이 점점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수업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아침에 저희는 점심 때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심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월화수목금 빡빡한 스케줄로 수업을 했는데 점점점 수업이 널널하게 이렇게 헐거워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출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그만하고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대 수명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70세, 80세면 돌아가셨던 분이 지금 평균 수면 연령이 여자들은 86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20세까지 산대요. 어떡하지? 내가 일을 계속 하려니 수업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만할까? 근데 그만하기에는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50년에 내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신 거 아시죠?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말하기를 부부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50년을 200만 원씩 쓸 수 있는 적금을 해놨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앞이 깜깜했어요. 이렇게 황금빛 그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이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아이들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돈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버 사업에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을 차릴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실습 현장 가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정말 해맑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아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에는 제 건강 상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신랑이랑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제 체력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몇 년 동안 자기 건강도 챙기면서 좀 몸보신 좀 하고 하면서 체력을 길러놓고 우리 요양원을 할까? 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하면서 제가 건강을 챙기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체력에.
또 이것도 운영하는데 잘못해서 또 적자 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유산화였어요. 제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 해도 돼. 한 번만 들어봐. 나도 친구가 말했을 때 4년이나 듣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후회가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사업자가 되고 권리소득이 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네트워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뜻은요, 지금 여기 보면 지렛대와 같이, 지렛대라는 뜻으로 적은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원리를 말합니다. 경제 용어로 말하자면, 적은 자본을 통해서 소득의 극대화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하고 랜디 게이지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요. 이분은요, 청소년 시기에 교도소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무일푼으로 부자가 된 미국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책으로는요. 1년 안에 무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이 방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책에 보면요. 시간으로 돈을 사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돈을 사?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얘기지? 라고 했는데, 저 또한 시간으로 돈을 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름 휴가를 가거나 명절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요? 비는 시간에 빠진 수업을 메꿔놓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수입은 줄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과 개인 의사 선생님을 생각해 볼까요? 치과 개인 의사 선생님이 명절이라고 며칠 쉬었어요.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겠죠. 이렇게 내가 일하는 것만큼 수입을 벌어가는 사람을 바로 시간으로 돈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 시간으로 돈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진정한 부를 만드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공식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애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제품의 결과물을 되어라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하고 내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자, 내가 30가지의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30가지의 제품을 소개하겠죠. 근데 나는 그 중에 딱 하나만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한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질 때 내가 브랜드가 됐을 때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소개하고 또 유산화의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성공 공식을 해결하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공식 두 번째. 이 공유 버튼. 요즘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이마트나 쿠팡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를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이 공유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이 공유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제품을 파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공 공식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성공 공식 3. 자, 이건 후원인데요. 성공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판매하는 기술보다 가르치는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냥꾼의 마음, 농부의 마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사냥꾼은 어때요? 잘 쳐다보고 있다가 옳거니하면 한 사람을 딱 잡은 그런 게 사냥꾼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농부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산화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하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유산화의 매니아가 될 수 있게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임할 때 진정한 후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공 공식 네 번째입니다. 교육. 이 그로잉업 그룹의 성공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이 시간처럼 레버리지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꿈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뭐 Y 역량을 듣는거나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산화 그로잉업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은 세계 어느 곳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세계 1등 그로잉업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곳에서 안내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 성공 공식 5번째입니다. 복지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단순한 행동을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참 장점이야 하고 그것을 특성화시킨다거나 또 그것을 또 가르치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땐 어때요? 복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복제하기 가장 쉬운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 작업을 일정 동안 유지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끔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굴러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복제가 잘 되어야 그 복제가 축적이 되고 쌓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성공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창이라는 곳에 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객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팔면 얼마나 벌어? 이 멀리까지 왔네. 교통비나 나오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헬스팩 종합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안내해드리고 소개시켜서 효과를 보셨을 때 한 분만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효과 보면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또는 소개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제가 안 와도 고객님은 마음에 드시면 또 드실 거죠. 했더니 효과 보면 왜 끊어? 계속 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정하게 복제되고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분도 아직까지도 헬스팩을 끊지 않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배운 것을 상대방에게 잘 알려드리고 그들이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제입니다. 그래서 성공 시스템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 판넬이 보이죠? 자, 이곳에요.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해요. 과연 이곳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250개, 300개 정도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이 동그라미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동그라미 그리려면 굉장히 많이 팔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제 친구에게 동그라미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너랑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너도 누군가가 또 있을 때 그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때? 라고 말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자, 나도 동그라미 그리고 너도 너도 또 누군가에 가르쳐주는 거야 하고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배가의 법칙에 의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 화면에 가득 찬 동그라미 지금 250여 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혼자 그렸다면 256번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몇 번 그렸을까요? 빠르게 지나가서 모르셨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만에 이렇게 꽉 찬 그림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이거든요. 처음에 봤던 개구리 밤잎 기억나시나요? 바로 개구리 밤잎과도 같은 효과입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달에 제가
유산화를 소개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받은 기쁨을 갖다가 가장 원하는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저처럼 유산화의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달에도 저도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친구도 누군가를 소개했더니 4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가의 법칙에 의해서 2월, 3월 이렇게 꾸준히 지나갔더니 1년 안에 이렇게 4,096명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역량이 틀리잖아요. 나는 4,000명 못해. 나는 소개할 사람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10%로 줄여볼게요. 10분의 1만 돼도 400명이에요. 그쵸? 이렇게 배가의 법칙은 제대로 알고 진행한다면 천천히 하더라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상 플랜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레버리지 보상 플랜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다 똑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3개의 가게로 아마 열렸고 그 다음에 아마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자, 우리는 가게 3개를 열었으니까 3개를 유지하려면 200포인트를 유지해야 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이거를 수당받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사업 이전에 내 건강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건강을 챙기려고 과일도 크고 좋은 걸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골고루 해서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좋은 걸 골라 먹었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질병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로 소개받은 이 종합영양제를 먹었더니 제가 건강해진 거예요. 수면 연장에도 도움받고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은 이 영양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좋은 영양제를 가족과 함께 먹었고 또 그것을 또 먹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떠나요? 요즘에 모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안 빠지는 저희 유산화 샴푸로 바꿔줬어요. 파라벤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요즘에 뭐 피부과 다니면서 뭐 몇백만 원 썼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셀라비브는요, 이 넓어진 모공도 쫙 조여주고요, 피부도 탱글탱글하게 또 이렇게 투명한 피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셀라비브 바꿀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더니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종합 영양제 쓰고 매일 쓰는 샴푸 그다음 화장품 바꿨더니 이렇게 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냥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200포인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브랜드 체인을 했더니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아진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는데 2명 혹은 4명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소득의 극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4명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먹고 쓰고 너무 좋은 이 제품을 갖다가요, 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나는 회사만 갔던 피곤해서 밥을 못해. 그래서 꼭 한숨 자고 밥하잖아? 그런 친구에게 헬스팩을 전했더니 너무 좋아. 나 요즘에 오자마자 밥 차리고 있잖아. 아우, 그리고 왜 이렇게 집이 더러운 거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과 시술을 받았던 친구가 이 화장품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 김씨, 이씨, 박씨, 최씨에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월 2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내가 먹고 썩은 걸 너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소득이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어머, 나도 소개할 친구 있어.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소득이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ABCD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단계에는 16명의 새로운 파트너가 생겨서 저는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만 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라는 친구들도 20만 원의 소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시간 속에서 또 저도 친구들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아이고, 너무 글씨가 많아서 앞에만 그렸어요. 네, ABCD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64명의 친구들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 저희 파트너들도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4단계도 256명의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저는 월 16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를 갔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파트너가 1024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4,700만 원, 드디어 다이아몬드의 수익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먹고 쓰고 좋은 이 체험을 그대로 가르쳤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서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레버리지 플랜에 보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4명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2명을 소개했을 때 보시면 1단계는 2명이었어요. 근데 2단계는 그 2명이 4명을 소개했으니까 누적된 2명과 합해서 6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3단계, 4단계 됐더니 5단계에는 62명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4명으로 소개할 때는 4명이 4명을 소개하니까 16명이 됐죠. 근데 누적됐던 4명이 합해서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적 친구들과 합해서 봤더니 1364명이에요. 처음에 2명과 4명은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가 지나가면 들어갈수록 이 레버리지 효과가 22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집중해서 4명을 소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유사나, 보상 플랜을 봤더니, 그거를 이제 건물주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3단계 되면은 회원이 84명이 되는데, 이것은, 20억 건물 한 채를 저희가 샀을 때 월세를 400만 원,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20억 모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00만 원씩 83년 모으면 돼요. 쉽죠? 83년. 이 83년은요, 물가 상승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했던 거거든요. 역시, 83년, 200만 원씩 여러분 매달 적금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혹시 나 200만 원씩 83년 적금하기 힘들어 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내가 유사나 보상 플랜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면 이걸 벌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4단계가 되면 3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건물 4채가 되는 거죠. 그럼 월세는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 5단계 가면 1,364명이 되면서 20억 건물이 16채. 다이아몬드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4,700만 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보상 플랜을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건물주 하다 보면 상속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2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유서나 보상 플랜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400만 원의 수입, 어떤 사람은요, 1년 안에 만드신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5년 안에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너는 인맥도 없고 잘 소개를 못해서 10년 걸렸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하면 누구나 다 이 플랜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씩 83년이 쉬울까요? 아니면 나 열심히 노력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의 팀을 만들어가는 게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은요 내가 자녀한테 상속할 때 어때요? 상속세가 나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건물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거 어때요? 시간 속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 유지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감가상각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물보다는 유산화의 보상 플랜 어때요? 네, 건강한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하는 일,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 또 누군가의 꿈이 되는 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워렌 버핏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저희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90세, 100세. 90세에 폐지를 줄까요? 100세에 폐지를 줄 건가요? 누구도 안 늙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안 아플 자신 있는 사람 있는가요? 혹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바로 유산화를 만났으니까요. 유산화를 만났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질 그 시간까지 열심히 화이팅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